사실 국가는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고 그 내용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집단이 각각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사회, 그 국가, 그 집단의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통치자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뭐 머리가 좋거나 혹은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요, 이상국가가 추구해야 할 통치자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나라 안에 특정 요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해 결정하되 대내외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총괄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수의 수호자, 통치자는 바로 그런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많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 책임자 혹은 지도자는 총괄적인 지혜보다는 아주 미세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불을 끄라고 퇴근할 때 반드시 불을 끄고 만약에 끄지 않으면은 벌점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지도자들 계시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혜로운 건데 통치자가, 수호자가 추구할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것에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나라를 방어해야 될 수호자들,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국가를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용기는 어떤 용기냐? 일종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들을 보존해야? 소신을 보존하는 능력을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욕망이나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그런 소신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수호자는 어떤 수호자입니까? 소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변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두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한결같은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절제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질서이다. 그리고 그 절제는 국가에서나 개인에게서나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가운데에 어느 쪽이 총치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이다. 자, 이거 우리 솔직하게 쉽게 설명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 나은 사람이 있고 덜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더 정밀하게 이해해 줄까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뭐라고요?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시죠?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발끈합니다. 그죠?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의인 것 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라네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인 것 같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은 여전히 위험한 발언이죠. 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 참견과 교환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네요. 상인 계급과 보조자 계급과 수호자 계급이 각기 제 할 일을 함으로써 나라 안에서 재구시를 하게 하는 능력, 이것이 정의일 것이며 이것이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같지 않습니까? 사실 20세기 후반에 한 정치 철학자가 이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칼 포프라는 사람이었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플라톤이야말로 그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열린 사회를 가는 길을 막는 적이다라고 평가했죠. 물론 그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그 사이에 있었던 시대의 어떤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칼 포프가, 아니 정치학자들이 플라톤을 약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플라톤이, 자, 통치자와 수호자와 일반 시민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서로 상관하지 않고 서로 상호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열린 사회를 막는, 우리 사회가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데 저해하는 요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국가 뒷부분에 보시면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국가에 나타난 또 다른 플라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상국가의 수호자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플라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플라톤은요, 자기 시대가 처했던 아포리아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동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동굴 속에 1단의 사람들이,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앞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벽면에 어떤 환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였고 또 몸을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환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라고, 진짜 현실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아테네가 아포리아에 빠졌느냐? 그 환상을 진짜라고 믿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본질적이라고 믿는, 이데아가 아닌데 그것을 이데아라고 믿는 사람들의 착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뒤에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림자로 비치는 환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죄수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쇠사슬을 떨치고 몸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일까요? 그 환영을 일으키는 어떤 조작물이 보이겠죠. 그 뒤에 횃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횃불이 그 환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여기서 다시 그 동굴 밖을 나가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태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교육이란 혼의 지적 기관을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향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기술이지, 그게 교육이지, 그 기관에 시력을 넣어주는 기술이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성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교육의 적나라한 현실을 지금 플라톤이 무려 2500년 전에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 교육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환영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수를 외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육은 뭡니까? 그것이 환영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몸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전향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터닝 어라운드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써서 더 환영을 정확하게 본다거나
혹은 그 선수들을 명확하게 외운다거나 그것이 교육이 아니라 내가 몸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서 진짜 실체인, 진짜 이데아인 태양을 보는 것이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지도자를 위한 교육, 수호자를 위한 교육, 리더를 위한 교육, 군주를 위한 교육은 특별히 아포리아 시대의 군주는, 지도자는, 리더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몸을 돌려서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봐야 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수한 품성들에게,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탁월한 사람들에게, 수호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한 것, 뭡니까? 태양을 보라는 거죠.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이데아를 보라는 것이죠. 도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저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서 선을 보도록 한다. 이때 선은요, 윤리적인 선을 아가톤이라는 표현인데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 그 본질을, 이데아를 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덕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올라가 충분히 태양을, 본질을, 이데아를 본 다음에는 지금 그들에게 허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죠? 아포리아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이 허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비록 본질을 보았고 이데아를 보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수감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양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방향을 2번 돌려야 됩니다. 쇠사슬을 끊는 작업과 동시에 태양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다시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그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보잘것없는 일이건 중대한 일이건 간에 수감자들의 고통이나 명예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도자는,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는, 리더는 반드시 방향을 돌려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2014년 한반도의 남쪽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침몰을 하는데 방송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돌렸어. 내려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왜 아포리아의 시대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상식처럼, 지혜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다시 돌렸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차디찬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포리아 시대를 극복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을 비난하고 혹은 문제의 소지를 남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라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대로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저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본 계기였던 것입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아니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관찰하면서 이 아포리아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깊어가는 가을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진짜 군주의 모습이죠.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크세노폰의 책은 달랐다는 거죠. 크세노폰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크세노폰을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탁월한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